첫 번째로는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금양 27,100원에 매입해갖고 지금 13% 적자하고 있습니다. 아, 13%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27,100원 맞으시죠? 매수가가요. 네네. 금양을 어떻게 들고 계시네요. 이 종목이 한창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거래량도 2, 3위, 5손가락 안에 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는데 요즘 들어 좀 시들하죠.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 요새 너무 그냥 떨어지는 시세가 너무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올라갈 때 사셨어요? 아니면 내려갈 때 약간 좀 눌림목인가 내려갈 싶어서. 때 좀 졌죠. 네, 그때쯤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 저희 이 부분들 좀 근래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부진한데, 그 원인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마시고요. 네네. 예. 함께 듣고 계시다가 궁금하신 점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금양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7,100원에 비중이 13%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김민수 전문가님, 리튬 여전히 뜨거운데 먼저 갔던 금양은 먼저 시들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에 뭐 리튬 종목 붙은 종목들은 있습니다.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 종목만 붙으면 좀 가는데 리튬에 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신 거 제가 봤을 때 약간 매매 쪽이신 것 같고요. 우선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매매 접근 포인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 20위권 내에 늘 포진돼 있으니까. 근데 리튬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이 있고 탄산 리튬이 있는데 탄산 리튬 가격은 좀 해당 사항이 있는 종목들은 좋지 않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수산화 리튬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양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화학 발포제 쪽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스펀지를 만들기 위해서 합성 고무나 합성 수지를 같이 이렇게 복합 소재로 결합시켜가지고 뭐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등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신규 사업 부분이죠. 이 수산화 리튬 가공 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도 좀 뛰어들었고요. 올해 6월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주가를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6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이제 원통형 전지 개발했다. 뭐 사실입니다. 그런 좀 주가 모멘텀도 탔어요. 그러니까 신사업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먼저 원통형으로 좀 갔고 2차 전지에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이 급등세를 좀 보이면서 또 그 분위기를 좀 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확실히 좀 관리가 필요한 게 이 종목의 올해도 실적은 작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지금 수산화 리튬 부분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출하고 직접적 연관성은 좀 없고요. 기존에 있는 화학 발포제 쪽이 상당히 매출 비중이 큽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3분기까지 한 100억 정도 영업실적을 기록했으니까 작년에 120억 썼거든요. 올해도 무난하게 영업실적은 달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실적분이 완벽하게 뭐 10배나 5배로 올라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 부분이 좀 부각됐다고 보여지겠죠. 그런데 지금 조금 관리가 필요하신 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60이동 평균선에 걸려 있는 모습인데 60이동 평균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의 끝자락, 장기 이동 평균선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여기서 추세가 꺾어서 내려가게 되면 더 조정 구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기술적인 포인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모멘텀인데 오늘 뭐 포스코 쪽에 이제 염호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호수 2018년에 이제 뭐 여의도에 30배에 달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뭐 배터리를 뭐 2억 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양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결국 이제 수산화 리튬 뭐 가공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 플로우였던 것 같습니다. 모멘텀 부각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수급 상황이 지금 어찌 됐건 주도 선도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외인들이 많이 상당히 수급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느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만 눌림목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요즘 시장 특성을 보게 되면 수급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게 되면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좀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든지 소외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선 단기 반등세는
3일 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종목이 보니까 29,000원 정도까지 하루에 조금 올랐던데 지금 뭐 시장도 별로 좋지 않고 코스피 지수도 2,300선 이탈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부침을 더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채우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이 종목이 5,000원부터 올랐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지금 돌입한 게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바운드 과정이 좀 나오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탈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래로는 제가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5일선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월봉 기준으로 5일선 정도를 지금 보게 되면 뭐 며칠 올라올 거니까 22,0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어떻느냐? 저는 솔직히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 구간 폭도 제가 봤을 때 깊을 것 같다. 그래서 손절가 22,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리바운드 나왔을 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21선까지는 약간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리바운드 과정도 28,500원 정도에 오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단가 정도에 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게 그리고 한 발 물러서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성향이 짧은 매매가 아니실까라는 예측하에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아래로는 22,000원, 위쪽으로는 28,500원인데요.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네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고요?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양 대응 전략 세워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